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가 있는 그 기사와 제가 들은 바를 중심으로 그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총괄 세력은 캄보디아 현지 중국인 조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 관리, 보안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통장과 여권과 행정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과 연계해서 보시면 그 국내에서는 인력과 통장을 공급하고 초기 모집 채널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현지와 조율해서 자금 흐름과 송금 루트를 연결하는 문제는 이러한 조직이 국내에 벌써 조폭 조직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대사 대리님 이런 내용 조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역시 이제 중국인 이제 조직, 중국 조직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 중간책에 이제 그 조선족 인원들이 중간책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그 밑에 이제 각 팀별로 이 범죄 유형별로 팀을 꾸려가지고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리딩반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알다시피 현지 중국인 조직 위에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지금 아마 잠적해버린 프린스 그룹의 천저 회장이 아닐까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삼합회라든지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이런 조직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많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 영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기록을 위해서. 예, 중국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개업자나 매입업자 낙가마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대포 통장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량으로 유통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전형적인 범죄 루트가 먼저 국내에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섭외를 하는 게 1번이고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송금 한도를 확보하는 보이스피싱 송금 계좌를 마련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낙가마가 통장을 매입하고 나면 그 대포 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명의자를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즉시 여권하고 통장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뺏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유흥과 마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달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마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3일간 해당 통장에 입금이 되면서 조직에서 인출해 나가고 그러면 그 명의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시 통장하고 여권을 반환해가지고 국내에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포 통장 활용 아주 선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전형적인 범죄 루트라고 분석이 되는데 경찰 영사님 여기까지는 대략 사실관계가 일치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팔러 왔다가 실제는 그 통장을 팔지 못하고 거기서 조직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가 이것이 왜 지금과 같은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느냐면 대포 통장 명의자가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수사나 단속을 함에 따라 가지고 조직 통제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번과 같이 감금을 한다든지 납치를 해가지고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통장이 묶여버렸을 때 이랬을 때도 조직에 자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부 갈등과 폭력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영사는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50명 정도가 지금 저 대사관에 신고가 되어 있고 100건 정도는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먼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수사를 위한 조치와 제언을 몇 가지 저희들 방에서 조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를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2, 3일간 집중적으로 송금, 그 다음에 입금 송금이 그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AI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고 국내에서 송금하고 통장 돈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인가 넘는 현금만 왔다 갔다 해도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체크가 안 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과 여권 기록도 캄보디아를 왕복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대사님도 와 계시지만 인근 국가를 통해서도 출입을 한 것들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덜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낙가마 추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얘네들이 실제로 돈을 유통하고 실제로 출금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나머지 벤치 같은 감금시설 위치나 운영자 이런 거는 현지 경찰하고 공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조치나 제언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제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부분 이제 송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뭐 지금 계속 대화 도중에 나왔지만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캄보디아 정부, 그 다음에 ILO나 인터폴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공조를 그 피해국들하고 공조해서 국제 합동 구조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상 현지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근절하고 사이버 범죄 공동 수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당연히 협정도 체결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이런 협의체는 구성을 이미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년들 해외로 지금 나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지 교민들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금지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그 10,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현지 교민들이 굉장히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외 국민의 안전 경보 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하기 위해서 여행 금지에 가까운 어떤 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사들이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지금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행 경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지금 주요 스캔 캠프 단지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가 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이제 푸놈펜이나 시아누빌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특별 여행 경계 그리고 출국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지역이 가장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본부랑 또 협의를 하고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여행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